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도내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강의가 온라인 강의 대신 과제 제출로 대체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과목은 아예 수업 개설조차 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강원석 씨.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주일 전부터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면서 과제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업을 신청한 5과목의 교수가 모두 온라인 강의 대신 과제 제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안 듣고 이제 올려주신 자료만 보고 과제를 하려니까 솔직히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과제 진행이 이제 인터넷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지원해서 막 채우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접속자가 몰리면 서버 과부하로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다운되기도 하는 상황. 예체능 일부 학과와 보건계열 학과들은 온라인 강의를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공업 디자인을 하거나 3D를 하면서 이제 실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이제 아예 그게 거의 못하는 수준? 그 정도 돼가지고 그냥 독학하는. 제주대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된 수업 2,000여 개 가운데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수업은 400여 개로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업은 과제 제출로 대체했고 실험과 실습이 위주인 수업의 경우 강의 개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존의 서버나 네트워크 기가 자체가 한 100강자 정도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2,000개 강의를 전부 다 이렇게 영상으로 나간다.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도내 다른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데도 수업료는 그대로이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특별 관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로 개학 시점까지 고위험 집중관리 사업장인 PC방과 노래방, 콜센터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중인 첫 번째 확진자가 32일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 퇴원할 예정이어서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4명은 모두 완치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고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읍면동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선거일인 1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오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 투표를 신고하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별 대결 구도가 나온 이후 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처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제주시 갑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율도 상승해 각 후보와 정당에서는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갑에서는 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통합당 장성철 후보의 오차 범위 내 접전, 제주시 을에선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서귀포시에선 위성곤 후보가 강경필 후보를 13.6%포인트 앞섰습니다. 제주도 전체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9, 미래통합당 25.5, 정의당 8.9% 순입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체된 반면 통합당은 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9.2%로 좁혀졌습니다. 보수 야권 통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개 선거구를 모두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반면 지난 16년 동안 빈손이었던 통합당은 지역구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동층 공략이 최대 관건, 제2공항과 4.3, 침체된 지역경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학연전 혈연, 정당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한테 어떤 정책으로 다가오느냐, 여기에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죠. 역대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거리 유세가 어려운 만큼 텔레비전 토론회와 온라인 홍보도 승패를 가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물을 자연에서 얻고 가장 더러운 상태로 바다로 내보내고 있는 곳이 제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하수 처리장 8곳 가운데 4곳에서 처리 용량을 넘는 하수가 흘러들고 있고 중산간 난개발로 하수 대란 위험이 높다며 물 위기가 심각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가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 로터리 인근에서 27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던 50대 관광객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 10분쯤 한라산 성판화 코스 3km 지점에서 경기도 수원시 59살 김모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등반객들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소방 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금리 대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 일당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모두 4,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수사기관 직원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인의 전화를 이용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를 기부하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소방서 노영 119센터에 익명의 남성이 찾아와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이 써달라며 마스크 100장을 기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도 한 초등학생이 제주소방서 화북 119센터에 마스크 30장과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선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모두 21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6일 제주시 첨단로에서는 제주도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단속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조사를 맡겨 올해 말까지 용천수 661곳을 모두 조사해 용출량 감소 정도와 훼손 실태를 파악하고 용천수 보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제주생태관광협회도 함께 조사해 용천수의 문화재 활용 방안과 지역 주민의 관리 방안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자 제주도 교육청이 원인 진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증가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경우 초중고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5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2만 6천 원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